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큰 아웃라인을 설명하는 거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는 그런 정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이민구조가 개편되어서 개편안이 발표되었어요. 25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의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민의 방향성, 그리고 결국 유학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유학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정책 방향, 그리고 변화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용어는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개념은 매우 단순해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임시 체류자, 목표치 변화. 임시 체류자라는 건 뭐냐? 영주권 따기 직전에 신청 후보자,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우선 캐나다가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 대기하는 사람들, 일하고 있겠죠, 유학하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25년도에 67만 명 정도인데, 이 숫자를 26년에 38만 명으로 낮추겠다. 거의 절반으로 낮추겠다. 27년에 37만 명, 28년에 37만 명. 따라서 이민 대기자 수요를 한 37만 명 선으로 맞추겠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 25년까지, 과거에서 25년까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60, 70, 80만 명 정도가 캐나다의 이민 대기 수요였고, 이 사람들 중 통상적으로 30, 40만 명 정도가 매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대기자 중 절반 정도가 영주권을 받는 개념이었어요. 원래 이런 방향성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이 총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코로나 직후에 막 부동산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부터 막 틀어막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후보자 숫자 자체를 줄이겠다, 이민 후보자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동자라는 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노동자 총합은 36만 명인데 36만 명을 22만 명 선으로 바꾸겠다. 따라서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워킹 퍼밋 보유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유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건 다 유학생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워킹 퍼밋 숫자를 줄이겠다. 자, 국제 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LMI 필요 없이 주정부 초청 혹은 LMI가 면제되는 방식, 교환 교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28만 5천 명이었는데 이 숫자를 17만 명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LMIA를 받아서 취업 비자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 직군 이런 데서 LMI를 받는 거죠. LMI 받는 사람이 8만 2천 명이었는데 이 8만 2천 명 숫자를 6만 5천 명, 5만 명대로 줄이겠다. 따라서 LMI가 면제되는 혹은 LMI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사람들 합쳐서 22만 명의 취업 비자 소지자들을 유지하겠다. 요게 현재 캐나다의 방향성입니다. 자, 다시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국제학생 입학이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67만 명에서 37만 명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거고요. 임시 노동자는 약 37% 줄어들 겁니다. 이유는 주거 및 헬스케어, 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부담,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무상 교육이라는 게 없어지거나 혜택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총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국제 학생과 임시 노동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질적 관리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보다 정착 가능성과 기술력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너무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결국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캐나다에 체류할 후보자, 유학 후보자, 이민 후보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을 줄이겠다, 워킹 퍼밋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는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이민은 어떻게 되냐? 이민 카테고리별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역주권자가 원래 39만 5천 명이 영주권을 받을 텐데, 이민을 할 텐데, 이 숫자는 26, 27, 28, 38만 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민자는 줄이지 않겠다.
이민을 목적으로 오는 후보자, 대상자들을 절반으로 줄일 뿐 이민자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민자 중 경제이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학 후 이민한다 그러면 다 이게 경제이민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이민 할 수요가 23인데 23, 24, 24로 그냥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파일럿으로 운영하는 이민 제도가 있어요. 케어기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게 전체 1,900명인데 이걸 8,000명, 9,000명, 9,000명 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 그런데 주정부 이민, Provincial Nominee, 그래서 PNP라고 하죠. PNP는 55,000명을 다시 9만 명, 2,000명, 9만 2,000명대로 한 2배 가까이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느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주정부 이민이 한 9만 명 원래 있었는데 25년에 그걸 반토막 냈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정상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아마 모르겠어요. 온주, BC주가 다시 이민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쿼터가 2배로 느는 거니까. 그래서 9만 명 선으로 다시 늘어난다. 가족 초청 이민도 11만 8천 명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난민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유학생은 줄고 이민은 유지하네? 그 말은 결국 컬리지를 졸업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캐나다의 전략입니다. 영주권 목표는 꾸준히 유지하고 주정부 이민 비중이 확대될 거로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유학생 숫자는 어떻게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국이. 그건 각 학교에다가, 이건 주정부를 컨트롤해서 주정부들이 각 학교에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쿼터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를 PAR이라는 레터를 통해서 총 숫자를 제한하거든요. 이 PAR을 50% 정도로 줄인대요. 현재 각 학교별로 외국 학생에게 발급 가능한 PAR이 100개라면 이제 내년에는 50개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충격적으로 봅니다. 아마 캐나다의 학교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PAR은, 이미 발급된 PAR은 비자가 거절되고 나면 이 PAR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비자가 거절이 잘 되는 나라 혹은 비자가 거절될 만한 사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한테 PAR을 줘야 이 사람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비자가 거절돼 버리면 PAR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PAR이라는 걸 소중하게 다루겠죠. 따라서 비자 승인율이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는 PAR을 쉽게 줄 거고, 비자 거절률이 높은 인도라든지 뭐 일부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PAR을 쉽게 주기 어렵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학생 비자를 받고 유학을 시작하면 이민과 거의 직결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이민과 거의 뭐 이민에 도달하는, 졸업 후 취업만 하면 이민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또 학교에서는 PAR을 한국 학생에게 주려고 하니까 매우 호의적일 거니까 PAR 받기가 매우 수월할 거다라고 하겠지만, 단점은 학교 입장에서는 한국 쿼터를 두긴 두겠지만 이 쿼터를 천년만년 놔둘 수는 없거든요. 학교가 이제 개강이 다가오는데 이 PAR을 계속 홀드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른 나라에 또 주고 말 거라는 말이죠. 한국 학생으로 그 쿼터를 못 채우면. 따라서 인도 학생이나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에 뭐 영어로 조금 장점이 있는 학생들은 계속 시도를 할 건데, 가뜩이나 이 TO가 줄어들었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이런 걸 고민해 보면 한국 학생들이 너무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에 한국 학생들 신청이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총 쿼터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에요. 자, 캐나다 이민 전략은 이제 정착형 인재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단기 체류는 축소하죠. LMIA 비율을 매우 줄이겠죠. LMI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LMI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유학을 해야 돼. 그죠? 영주권은 유지하고 PNP는 대폭 증가시켰어요. 영주권 총 숫자는 유지해요. PNP는 2배 숫자로 늘어나요. 과거와 동일하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영주권자는 유지돼요. 그럼 1년에 유학 대기자가 37만 명인데 1년에 이민자를 아까 35만 명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이 사람이 다 이민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하고 실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가장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떨어진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얘들 입장에서 커트라인을 유지하려고 할 거에서 퀄리파잉 된 사람들이 아마 이민에는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유학이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주정부 이민 대부분이 현지 학력 플러스 현지 경력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가산점을 주던 아니면은 조건부일 경우에는 조건이 더 쉽던 두 가지 다. 따라서 그 어떤 주를 선택하시더라도 해당 주에서 유학을 하면 무조건 유리하게끔 되어 있죠. 국제학생 축소로 입학 경쟁은 치열하지만 선발 기준은 더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은 뭐 서류 위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있는 성적 그대로 입학을 하니까 물론 영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컬리지 입학에는 일찍 신청해야 된다는 부담감 빼고는 더 나빠지는 건 없다. 그럼 좋은 거라고 봐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취업해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직접적인 루트가 가장 안정적이겠죠. 지금 캐나다가 선호하는 게 이거니까. 무모 공부 시 자녀 무상교육이나 가족 동반, 그래서 가정 단위의 혜택이 가장 커진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자녀 무상교육은 갈수록 더 메리트가 커지고 자녀 무상교육을 통해서 나는 유학만 하려고 했는데 이민까지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취업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왜? 경쟁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PMP나 Express Entry 안에 CEC 같은 곳에서 경쟁 점수의 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학은 체류 기간을 확보해 여러 이민 제도, PMP를 도전할 수도 있고 또 그 파일럿 개념의 어떤 이민 제도도 도전할 수 있고 RCIP 같이 지역적인 우대에 되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연방 이민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는 이민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유학은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캐나다의 유학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민 시장이 앞으로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결국 유학생은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자는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 유학을 하기만 하면 이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오늘 1월 17일, 26년입니다. 26년 1월 17일 강남역 5번 출구에 있는 우리 에듀케이션 사무실에서 저희 이번에는 캐나다 조기 유학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조기 유학만 해당됩니다. 그럼 조기 유학이라는 건 뭐냐? 자녀를 동반해서 유학을 하거나 자녀 무상교육 혹은 자녀를 유상교육 돈을 내고 학교를 등록하거나 그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고 거기에 이민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겠죠. 무상교육하면서 이민할 수 있나요? 이런 논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캐나다 조기 유학 박람회에 오셔서 자녀의 유학 플랜 그리고 본인의 유학 플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